접하는 놈들에 대한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고.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놈이야.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을 거란 얘기야. 중심이 a, b야. 맞아?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a, b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이 뭐였단 얘기야? b. 그치? 근데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b의 절대값. 이렇게. 따라서 관계식은 어떻게 세워져? x-a 제곱 플러스 y-b에 대한 제곱은 b제곱이 되죠.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건 진짜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아까랑 그거랑 다르게 이건 진짜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다시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 아니야. y축에 접하는 원. y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다고. 그렇다면 중심이 a, b였을 때, 중심이 a, b였을 때 그때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 원의 이름은 뭐가 되겠어? 너무 긴 거 아니야? 얘는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a 제곱이 돼야 돼. 얘가 반지름일 테니까. 헷갈리면 안 돼. 얘 지금 x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y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y축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y 좌표가 반지름. 이해되니? 따라서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야. 미지산을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얘는 실제로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원이 접혀져 있다. 그럼 중심이 a, b잖아.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a. 반지름은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됐겠지. 근데 서로 어때?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얘가 반지름이면 얘는 r,r이었겠구나. 그런데 r은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원에서는 얘 중심이 뭐였겠어? 반지름이 r일 때 얘는 중심이 뭐였겠어? 마이너스 r, r이었겠네. 이해돼? 또 얘가 이렇게 와 있었다면 반지름이 r일 때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었겠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r, 마이너스 r이었겠지. 얘가 반지름 r이었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는 아까랑은 좀 달라. 아까는 뭐였어? x축에 접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y축에 접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각 사부면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얘는 만약에 요 놈이라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이었을 거고, 얘는 x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에 y-r의 제곱, r제곱. 이 새끼는 x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은 r제곱. 이 새끼는 x-r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에 r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괜찮니? 한번 봅시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이번에 문제 보자. 2,4를 지나고, 여기 그림 나와 있지만 2,4,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요 점을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려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각 사분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 다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각 사분면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2,4를 지나?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사분면에 있는 놈이야? 1사분면에 있는 놈이야.
따라서 중심이 R,R이었겠네. R,R. 따라서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에다가 식을 넣을 거라고. 2,4를 4-r에 대한 제곱에 2-r에 대한 제곱에 4-r의 제곱은 r제곱. r제곱 하나 소거 되겠지? 얘 몇 차 함수일 것 같아?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 몇 개 나와? 2개 나와. 왜 2개 나오는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 풀이는 너희들이 직접 해볼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2,4를 지나면서 요렇게 괜찮아? R값이 2개일 거야. 하나는 작은 놈, 하나는 큰 놈. 하나는 요 바닥에서, 또 하나는 기적 바깥쪽에서 크게 접할 거라고. 어떤 점이든지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과 원점 사이에 대한 거리. 보통 우리가 거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최단 거리 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걸 물어봐. 지금 여기서는 최대값도 물어보고 있지만 보통 거리라 얘기하면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놈을 잠깐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 보자. 첫 번째 봐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지금 총 복습하는 거야. 최단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에 A가 있고 X1, Y1이 있고 여기에 X2, Y2라는 B라는 점이 있어. A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야. 보통 우리 문제는 뭐 이 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P에 어떤 단서도 없다면 A서부터 지금 어딘가 P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PB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잖아. P가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이놈에 대한 최소값은 선분 AB 이랑 제일 작겠지. P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돼? 내가 이마트를 갔다가 집에 가야 돼. 그렇다면 가장 최단 거리는 내가 집까지 가는 거리에 이마트가 딱 있으면 좋겠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집에 가는 길에 이마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P가 있었을 때가 P를 거쳐서 가는 최단 거리인 거죠. 그럼 그때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어? 기억나니? 선분 AB의 길이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지. 설마 점과 점세 거리도 공식을 모르겠니? X 좌표끼리 빼고 제곱에 X 좌표끼리 내가 모르네. Y 좌표끼리 뺀 것에 대한 제곱. 어차피 제곱이다 보니까 길이라는 건 다르게 어느 방향에도 상관이 없다고. 두 번째, 점과 직선. 어디인가 점이 있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6.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봐봐. 마찬가지 X와 Y1이야. 배째. 강모, 깡패, 지하에 살아. 월세, 배째. 그 다음에 감옥. 불러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콩밥 매겨.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꼭 암기해 주셔야 돼. 알겠지? 세 번째, 점과 원이야. 점과 원. 점과 원은 원이 이렇게 있어. 당연히 외부에 있는 점이었겠지? 알겠지? 점과 원의 최소값은 원이 뭐라고? 이 둘레가 원이라고. 지금 이 거리를 구하거나 뭐 요 거리를 구하거나 이건 의미가 없다고. 반드시 둘레에 닿아야 돼. 따라서 요거냐 뭐 이런 것들을 구하셔야 되는 거야. 최단거리는 언제일까? 여기에서에 대한 최단거리는
아, 요거일 거는 같은데.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야. 원의 중심 있지. 그치?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내가 D, 중심거리라고 잡을게. 그치? 여기서 뭘 빼면 될까?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이때의 거리는 중심거리에서, 중심거리를 하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뺄 거야? 반지름을 뺄 거야. 얘가 바로 최소값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최대값은 뭐겠어? 당연히 중심거리에서 뭘 하겠니? 반지름을 더하겠지.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겠지. 최대거리.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지금은 점에 대해서 쭉 다 설명했으니까 이번엔 세 번째, 네 번째 볼까? 네 번째 직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선과 직선이야. 직선과 직선 사이에 대한 거리에 대한 최소값은 반드시 평행할 때만 가능하다 그랬었어. 평행할 때만 가능해. 알겠지? 왜냐면 안 평행하면 어디선가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거리가 의미가 없죠. 그럼 최단거리 무조건 0이지. 따라서 여기서는 직선과 직선은 평행할 때만 우리가 고민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 한 점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생략할게. 다섯 번째. 직선이 있었으니까 직선과 원도 볼까? 직선과 원. 직선과 원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야.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생각해봐. 다음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도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다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 이 새끼 말이야 여기. 알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해서 요거를 계산해. 얘가 마찬가지 중심거리야. 그 다음 뭘 빼겠어? 반지름을 빼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얘도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뺀다. 알겠어? 여섯 번째까지도 한번 해볼까? 여섯 번째. 원까지 배웠으니까 원과 원으로 마무리합시다. 원과 원은 원이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 만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두 개 원의 최단 거리야. 그러니까 뭐 아무 점이나 요 점 잡고서 요 점과 얘 사이에 대한 거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그치? 요 거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요 거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었겠지. 이때에 대한 최단 거리는 언제냐면 대충 봤을 때 한 요거일 것 같은데, 여기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마찬가지. 중심을 찾아. 그래서 중심거리를 구해. 그래서 중심거리에서 반지름과 반지름을 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중심거리에서 반지름들의 합을 뺄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이제 도형들에 대한 최단 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도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 보자. 요 놈이 있어. 알겠죠? 요 놈. 얘는 중심이 뭐였을까? 마이너스 2,4 맞아? 네. 마이너스 2,4 반지름은 얼마일까? 2분의 루트의 16 플러스 64 마이너스 40 괜찮아? 2분의 얘 얼마야? 80에서 40 뺐으니까 얼마야? 루트 40 얘는 2 루트 10인가?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10 반지름은 루트 10 그렇다면 대략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굳이 좌표평면에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다 따르고 있자. 여기에 마이너스 2,4가 있고 어디선가 6,2가 있나봐. 알겠죠? 6,2가 있는데
여기를 연결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먼저 뭘 구할 거라고? 중심거리를 먼저 구할 거라고. 이해되니? D 구해봅시다. D는 얼마야? 루트에 빼서 제곱 얼마니? 64 플러스 빼서 제곱 얼마야? 4 계산하시면 얼마야? 루트에 68 루트에 68 얼마지? 2루트 17인가? 2루트 17 맞아? 2루트 17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2루트 17에서 뭘 빼셔야 돼? 루트 10을 빼야죠. 반지름. 최대값은 뭘까? 2루트 17에서 뭘 더해주셔야 돼? 반지름을 더한 저쪽에 있는 얘.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대값인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최대값, 여기까지가 최소값. 괜찮아? 이렇게 해서 곱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창문제 쓰시면 되겠죠? 괜찮아? 부탁드려. 참고삼아서 혹시라도 공식이 순간적으로 안 떠올랐을 때 이거 구하는 거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만 정리해보자. x제곱에 플러스 4x하고 살짝 띄어. 역시 공간을. 그 다음에 y제곱에 마이너스 8y 하고서 공간을 중간에 띄어. 그 다음에 상수항 넘겨.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필요해? 4 똑같이 더해. 플러스 얼마 필요해? 16 절반의 제곱인 거 알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똑같이 더해. 따라서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 얘는 y 마이너스 4에 대한 제곱이 됐을 거고 얘 계산하시면 얼마야? 20에서 빼기 10이니까 10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건 것들 영상 올릴 테니까 멈춰서 이거 꼭 정리해 주세요. 곧잘 사용됩니다. 쭉 자기의 표대로 쭉 정리를 해 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내가 필요한 것들마다 그렇게 뽑아서 쓸 수 있다고.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왕. 봐봐. 지금 이 말은 이거야. 잠깐 봐봐. 먼저 교과과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 AP 대 BP가 2대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 전에 얘기했지만 P가 어떤 규칙을 주면서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걔가 어떠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 그래프를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직선하고 원밖에 없으니까. 그럴 테니까 점 P로 만들어지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 얘 P가 주인공이잖아. P가 어떠한 발자취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떠한 자취를 남기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가 주인공이야. 얘를 X랑 Y로 잡아줘. 그리고 X랑 Y 사이에 관계식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것이 교과정에 대한 풀이야. 한번 해봅시다. 보자. AP 대 BP가 2대1이야? 물론 루트로 만들 수 있지만 좀 정리 좀 해보고. AP는 2BP지. 맞아? AP는 2BP. 그 다음에 제곱하자. AP 제곱은 4BP 제곱이죠. 맞아? AP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 안 써도 되겠다. 불러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4배 BP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에 4배의 Y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이렇게 돼 있었겠다. 괜찮아? 그냥 쭉 정리하는 거야 그냥. 그럼 X제곱 여기는 4X제곱 나올 것 같으니까 3X제곱 있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있었을 테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6X 플러스 4 했으니까 플러스 16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찬가지 3Y제곱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됐을 테니까 마찬가지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 이쪽은 X제곱 사라졌겠지? 2X 플러스 1 더하기 2Y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남아있을 거고 다 이항만 시켜주시면 돼. 그렇게 되면 얘는 3X제곱에 플러스에 3Y제곱에 플러스에 띠리리가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다 이항시키고 나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지. 따라서 이 도형은 뭐였을 것이다? 1이었을 것이다. 괜찮아?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야. 이렇게 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원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으십니까? 아, 지금 너무 지루하죠? 너무 지루합니다. 근데 워낙 중요한 거라 이거는. 알겠지? 지금 AP 대 BP 이렇게 특정한 비율로 갖고 있는 점들을 모두나 모아보면 뭐가 된다고? 원이 된다고. 괜찮아? 그런데 이 규칙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잠깐 살펴볼게. 좌표 평면에 얘가 원래는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놓여져 있는 거지만 그냥 y는 x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 a고 여기 어딘가에 2, 2라는 b라는 놈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점이 있는데 그 특정 점이 있는데 얘가 p야. 근데 걔가 AP 대 BP가 2 대 1이래.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쭉 어디선가 돌다 보면 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AP 대 BP가 2 대 1을 만족하는 애들, 이런 애들인데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 있죠. 2 대 1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니? 2 대 1. 찍 내가 여기다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 P의 가계 이등분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도 옆변의 B가 밑변의 B랑 똑같잖아. 얘도 2 대 1이 되는 거니까 P라는 놈은 얘도 P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돼? 얘도 AP 대 PB니까. 우리는 그냥 가계 이등분선, P가 원래 공중에 있었었는데 가계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어. 우리 중학교 2학년 요번 시험범위잖아. 기말고사 시험범위. 너희는 2학년 때 배웠고, 다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면, 그치? 밑변이, 옆변의 B가 밑변의 B가 된다. 그래서 얘가 2대 1이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뭐야? AP 대 BP가 2대 1이래. AP 대 BP가 2대 1이래. 그럼 우리가 원하는 P가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 수도 있을 거라고. 여기도 있었을 거라고. 괜찮아? 다시. 또 우리가 생각난 김에 생각나요. 중학교 2학년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외곽이 있어. 외곽이 이등분선도 기억나? 외곽이 이등분선 찝었어. 외곽이 이등분선에서도 얘가 외곽이 이등분선이 됐어. 여기서도 옆변의 B가 밑변의 B였다고. 얘가 2 대 1이었다고. 맞아? 2 대 1. 옆변의 B가 얘가 먼저 떨어졌지? 저쪽까지 2 대 나중에 떨어졌지? 1. 옆변의 B가 2 대 1이면 여기도 2 대 1. 외곽 이등분선 공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 따로따로 해볼까요? 한 번에 해서 헷갈리나? 이거 배웠던 것들인데. 내각 이등분선 얘가 M 대 N이면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찍 긋잖아. 얘가 M 대 N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외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둔각삼각형이 그림 그리기가 좀 더 쉬워서 둔각삼각형을 예를 들게. 얘가 지금 얘가 외곽이죠. 쭉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 얘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외곽 이등분선. 알겠지? 아무튼 요런 놈들이 있었어. 그걸 여기다 지금 써먹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봐. 요 점도 봐봐. 요 점도 보면 너도 AP 대 BP가 2 대 1인 거지.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P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언젠간 여기로 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2 대 1이니까. 이해돼? 2 대 1. 아하, 네가 2 대 1이군요. 그럼 당신도 P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군요.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원인지 몰라. 물론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 P를 그냥 임의점을 갖고 2 대 1 잡고서 그 다음에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점 P 두 개까지 찾아낸 거라고. 이해되겠니? 근데 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식을 세울 거 아니야.
두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잠깐만 잘 봐야 된다. 내가 이 각을 점이라고 잡았지? 점이라고 잡았어? x라 잡고 x라 잡았어. 점 더하기에 x 더하기 x가 몇 도라는 거야? 점 더하기 점에다가 x 더하기 x까지 계산했더니 180도잖아. 맞아? 점 더하기 x는 얼마야? 그렇다면 90도라는 거네. 점 더하기 x가 뭐라고? 90도라고. 맞니? 그럼 뭐가 떠올라? 이 새끼 직각삼각형이네. 맞아?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하니까 뭐랑 떠올라? 빗변의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 지름의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 다시 말하면 이 점 P는 다음같이 이렇게 생긴 원의 일부분이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우리 저번에 우리 설명했듯이 또는 외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외심. 그죠?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이니까 따라서 얘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점 P 야 너희가 지나는 게 원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럼 지름의 양끝 보여? 지름의 양끝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점 P의 자취의 지름이었다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교과정에서 외부는 빠져 있기는 한데 외분점도 그냥 살짝쿵 말씀을 드리면 잠깐 봐봐. 아니다. 외부점까지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겠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를 이 점 A와 B를 2대1로 나누는 것과 바깥쪽으로 2대1로 나누는 점 P 이 양끝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 알겠죠?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대로 그냥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쪽으로 할게요. 알겠죠? 봅시다. 넘어가 볼까요? 봐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뭐가 떠올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외심. 세 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삼각형이라는 것이고 삼각형이 있다면 당연히 외접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걔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죠. 여기 외심 찾아달라는 거야. 외심. 이해할 수 있겠어? 외심은 누구의 교점이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런데 말이야, 우린 이미 앞에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을 또 다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어. 따라서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래는 만나는 이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이 점을.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 뭐만 찾으면 돼? 두 놈만 찾아서 두 놈의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두 놈의 교점만. 이해되니? 아니, 먼저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은 정말 땡큐야. 지금 저렇게 0,0이 나와 있으면 외심 문제가 즐거워져. 0,0, 그 다음에 6,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가 있어. 마이너스 4,4. 뭐 요 정도쯤 있었다 치자. 여기 정도쯤 있어. 알겠지? 여기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O, 그냥 뭐 여길 A, B라고 할게. OAB. OAB에 지금 외심을 찾아달라는 거야. 여기 어디쯤 있겠지? 상권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죠? 여기 어디가 있을 때는 그놈을 찾을 거야. 그놈을 찾을 건데 직접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다 찾을 게 아니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야, 너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니? 이 새끼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시라고. 중점을 재면서 수직이 되게. 이해돼? 그 다음에 너보다는 얘가 더 예쁘지. OB가. 그치? 원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럼 O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라고. 그럼 요 점이 바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며 나머지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도 여기를 지날 거라고. 따라서 굳이 A, B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찾지 말고 OA와 OB의 수직 이등분선을 끝내자고. 알겠어? 따져보자. 여기가 왜 땡큐라고 했냐면 아이고 빨갱이는 구할 필요가 없네. 빨갱이 여기 얼마야? 3이지. 이 새끼는 X는 3이라는 그래프네. X좌표가 다 3인 애들이죠. Y축과 평행하잖아. 맞아? 그리고 이 새끼는 찾아보자. 0,0이고 B는 마이너스 4,4야. 마이너스 4,4. 중점을 지날 거야. 이 새끼 중점 얼마야? 마이너스 2,2가 중점이었을 거야. 평균 내듯이 0,0과 마이너스 4,4니까 마이너스 4,4니까 두 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눌 거고 두 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눌 거라고. 괜찮아? 중점 찾았어? 그 다음에 OP의 기울기 봐봐. OP의 기울기 0,0이고 마이너스 4,4잖아. 그치? 얘 기울기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였겠어? 수직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인 그래프들의 특징이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면서 일단 많은 거지. 지금 이걸 모르면 지금 우리는 직선을 다시 해야 돼. 직선에서 딱 두 가지만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나머지는 1차 함수에서 파생된 성질이라고.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따라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기울기가 1이어야 된다고. 기울기 1. 따라서 저 파랭의 이름은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기억나니? x 플러스 2에 플러스 2가 됐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y는 x 플러스 4였을 거라고. 그럼 y는 x 플러스 4와 얘와의 교점인 거잖아. 그치? x좌표는 얼마래? 3이래. y좌표는 얼마래? 7이래. 그래서 3,7이 바로 외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외심 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럼 외심 구하는 문제를 이제 또 만약에 또 묻게 되면 지금처럼 한 점을 평이동시켜서 원점을 만들어. 그래서 그 외심을 찾아.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움직여. 평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이해돼?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똑같은 놈이 저쪽에 요렇게 있었어. 그렇다면 얘를 평이동시켜서 이렇게까지 내려오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 알겠지? 그 다음에 원래대로 그 외심의 좌표만 똑같은 방법으로 평이동시켜주면 되잖아. 계산이 훨씬 더 덜해진다고.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만큼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 아무튼 또 교육청이네.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은 중심인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얘 어떻게 좌표를 잡아줄까? 2사분면에 있잖아. 2사분면에 있을 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줄까?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이 R일 때 R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마이너스 R만큼 왔고 R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아. 마이너스 R, R이었을 거야. 물론 R은 0보다 커야죠. 반지름이니까. 이해되니? 근데 요 놈이 어딜 지나고 있대? 여길 지나고 있대. 뭐 해줘야 돼? 대입. 그렇다면 얘는 R은 R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R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지. 맞니? 찍찍 정해주시면 R제곱이 1이었을 거고 결국에 R 값은 얼마야? 양수니까 1이 됐겠지.
따라서 이 원의 이름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거고, 얘를 전개해서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해보자. 좀만 쉬었다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부분 나가겠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은 지금 자. 알겠지? 봐봐,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인데 그냥 잠깐 보자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냐면 뭐 10이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1이야. x가 y값 구하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기억나? 1차, 2차 연립방정식. 그죠? y는 1-x로 바꿔주고 여기다 대입했었다고. x제곱에 1-x에 대한 제곱은 얼마야? 10. 그렇다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0이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9는 0이 됐을 것이고, 그럼 x값은 짝수공식 쓰시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 이렇게 나오는 놈인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x좌표는.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좌표 평면 내에서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이 있었다고. 그런데 x좌표도 1, y좌표도 1인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은 거라고요. 여기가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9고요. 여기가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9였던 거죠. 물론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왜 배웠는가 또는 왜 배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이 있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어.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렇다면 두 개에 대한 교점을 묻고 있는 거니까 얘를 연립해.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그렇다면 얘도 x제곱에 뭐뭐뭐는 0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 아니야. 얘에 대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거야. 알파, 베타. 이해되니?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야.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렇다면 요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있던 직선이었던 거지. 해를 구했더니 이 새끼를 해를 구했더니 막 2분의 1 플러스 i 막 이렇게 나와? 허근이니? 그렇다면 너는 안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허근은 좌표평면의 표현이 안 되니까. 이해돼? 따라서 얘네들은 결국에 이렇게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 참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만 이해 정도는 해주셔야 돼. 지금 원뿐만 아니라 원만큼은 원의 성질을 요새 다른 걸 활용하지만 원을 제외한 다른 도형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하도 배울 거고 다양한 도형 배울 텐데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 풀고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왜냐면 기하에서 배우는 그래프도 곡선들도 다 2차 곡선이야. 뭐 포물선, 쌍곡선, 타원 모두 다 2차 곡선이야. 3차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없어. 3차 함수를 제외하고 3차,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함수들은 다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 판별식 D를 이용을 해서 교점을 찾아낸다. 알겠지? 해 개수도 찾고 직접적인 좌표를 구해도 괜찮다. 다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얘가 훨씬 편할 거라는 거야. 지금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서랑 y는 x 플러스 1 사이에 대한 위치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야. 방금 봤었던 판별식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y는 x 플러스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지.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4가 됐을 테니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됐겠지. 괜찮아? 그렇다면 판별식 써봅시다. 우리는 지금 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가 이거냐 아니면 요거냐 아니면 이거냐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거야. 해봅시다. 판별식 써볼까?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거니까 7이 됐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야. 그럼 교점 몇 개 있어? 2개. 요 새끼였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지금은 원이잖아? 원의 성질을 활용할 거야. 원은 어떤 놈이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야. 만약에 두 개 점에서 만났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는다면 이 D가 반지름보다는 짧을 거야. 두 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D나 R이나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안 만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D가 R보다 더 크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될 거라는 거야. 잠깐 봐봐. 그러니까 얘라면 만약 이걸 활용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 d는 루트에 기억나? 아니 배째 1 플러스 1에 콩반 매길 거라고 절대값에 0,0,1 이렇게 됐겠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인 거야.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2인 거지. 루트 2의 절반.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래? 2래. 이해되니? 루트 2가 대략 1.4쯤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얘는 한 0.7 정도의 숫자라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네가 대략 0.7 정도쯤 되는 2분의 루트 2인 거고 반지름이 얼마다? 2였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지. 어때? 판별식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원리만 이해하시되 지금부터는 원과 직선 사이 위치관계는 뭐야? 반지 뭘 한다? 중심거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알겠죠? 중심거리입니다. 중심거리. 넘어가 봅시다. 직접 문제를 통해서 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랑 이 직선 사이 위치관계가 다음처럼 됐을 때 값의 범위를 구하래. 만나는 교점? 우리가 지금 계속 야 원만큼은 중심거리를 활용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볼 때 긴장하잖아. 웬만큼 연습되지 않으면 교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라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판별식부터 먼저 떠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원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원이라는 단원 자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 원과 직선 사이에 대한 위치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중심거리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중심. 우선 얘 중심 얼마니? 얘 중심 얼마야? 0,0? 맞아? 반지름 얼마야? 루트 2. 그렇다면 우리 이 중심거리를 구해야 되겠네. 이 중심거리가 뭐라고?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계산해 봅시다. 봐봐. 이 새끼는 x-y 플러스 k는 0이야. 그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도 얼마니?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뭐야? 절대값 k지? 맞아? 그 값이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고. 그럼 절대값 k는 뭐가 되는 거야? 2보단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k는 2 사이에 있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얘기인 거야. 얘를 좌표 평면에 좀 기하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얘는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이 이렇게 썼었다고.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짜리잖아.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접하는 경우, 이 접한 경우는 여기 등호가 붙었을 테니까 여기 다 등호였을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 k 값은 2하고 마이너스 2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게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접할 때 얘 y절편이지. 그 y절편이 2이자 마이너스 2였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런데 그 직선이
그 k가 y 절편이 마이너스 2 또는 2 사이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처럼 몇 개 점에서 만나? 2개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안 만나고 있지. 또는 이 새끼가 2보다 커지면 k값 y절편 2보다 커지면 여기가 y절편이잖아. 2보다 커지면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 y절편의 의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봅시다. 근데 실제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그냥 혹시라도 나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은 이제 여기죠. 보세요. 얘입니다, 얘. 다음 놈과 얘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을 계산하래, 현. 무슨 말이야? 나 모르겠는데. 또 좌표평면에 그릴 필요는 굳이 없어. 어차피 원은 어디 있어도 그 길이는 동일하니까. 얘가 중심이 얼마래? 마이너스 1,1이래. 반지름은 2 루트 2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두 점에서 만나나? 얘랑 두 점에서 만나니? 그것도 조사하면 안 된다, 그지? 조사하면 바보지. 얘가 만약에 안 만난다면 현이 있겠니? 없겠지. 접해도 현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서 만나? 두 개 되면서 무조건 만나는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에 A값, B값인데 A값, B값을 구하려고 이 좌표 구하고 있으면 그것도 바보야. 알겠지?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현의 길이 구하는 거야. 현의 길이. 현의 길이니까 얘를 구해야 된다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배울 거라고 배웠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해 돼? 너? 반지름은 현을 수직 2등분 한다고. 따라서 MB의 길이만 구하면 돼. 거기다 2배 하면 된다고. MB의 2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M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놓고 반지름 마저 표시하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네. 난 지금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뭐를 몰라? 요 원의 중심을 C라고 잡는다면 CM의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럼 CM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CM은 뭐니? 마이너스 1,1과 CM은 뭐야? 마이너스 1,1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사이의 거리가 바로 CM인 거죠. 맞아? 따라서 불러봐. 계속 불러야지 익숙해져. 공식을 영어로 암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불러봐. 몰라서 안 부르고 있었던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였을 거 아니야. 에이 배째! 불러봐. 2제곱 더하기 1제곱 절대값.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따라서 얼마니? 루트 5분의 얼마야? 5가 됐겠네. 이 5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지? 그래서 루트 5 하나 약분시키고 나면 결국에 값은 얼마라는 거야? 루트 5. 이 새끼 루트 5라고. 그럼 x 구할 수 있었겠지. 피타고라스 써서. 괜찮아? 좀 부탁해. 넘어가 봅시다. 한번 해보시고. 이번엔 마찬가지야. 계속 반복해. 나중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도 할 텐데 지금 봐봐. 3,2에서 머릿속에 이게 좀 떠올라야 돼. 중심이 우리 써서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셔야 돼. 다시 연습해보자. 중심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 얼마니? 2분의 루트에 86? 86도 4 마이너스 4 4. 맞아. 얼마야? 2분의 4가 됐을 테니까 얼마니? 2. 반지름이 2였어. 반지름이 2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래? PT 그리 구하래. 아하! PT 구하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훨씬 편하죠. 이건 그려져 있는 거 쓰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를 보고 그리라는 얘기야.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그려야 돼. 이 길이 구하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 뭘 알고 있어? 이 길이 얼마라고? 2. 이 길이는 얼마였겠어? 루트에 빼서 제곱 25 빼서 제곱 9 얼마? 루트 34였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써서 요 x값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아?
빗변의 길이가 나와서 그냥 잠깐 얘기해보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니? 잠깐만.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접점을 PQ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다음 같은 삼각형이 있어. 이때 삼각형 ABD의 둘레는 뭐랑 똑같아? 지금 이 원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잠깐 봐봐. 이 원이 이렇게 생긴 거야. 삼각형 ABD가 있으면 ABD의 한 변의 연장선, 또 다른 변의 연장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변. 얘한테 동시에 접하는 원인 거야. 알겠지?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 이 세 개 동시에 접하려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D의 둘레를 물어보는 문제야. 뭐 여기는 I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에 대한 둘레 ABD에 대한 둘레는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 얘는 BA에다가 AD에다가 그 다음에 BD를 더하는 게 삼각형 ABD에 대한 둘레야. 맞지? 그런데 AD라는 놈은 다시 둘로 쪼개져. AR과 뭐로? RD로. DR로 쪼개져. 맞아? 맞니? 근데 또 AR은 또 뭐랑 똑같아? AR이 뭐니? 점 A 외부 점에서 그건 접선의 길이잖아. 그래서 그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거 알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야. 따라서 AR과 AP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DR 보여? DR 보이니? DR과 뭐랑 똑같아야 돼? DQ랑 똑같을 거라고. DR은 DQ랑 똑같을 거야. 그렇다면 다시 봐봐. BA 더하기 AP야. BA 더하기 얘가 아니라 BA 더하기 AP라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BP지. 다시 DQ 더하기 BD야. BD 더하기 DQ야. BD 더하기 DR이 아니라 BD 더하기 DQ야. 그럼 얘 뭐랑 똑같아? BQ랑 똑같지. 그런데 BP와 BQ가 의미하는 것도 뭐야?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야. 외부에서 그은 접선. 그치?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서로 길이가 또 어때? 똑같아. 따라서 얘는 BP에 2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접선의 2배. 그럼 BP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이해되니? 이 삼각형 둘레 계산하시려면 얘가 필요해? 그럼 문제 조건에 요런 거 던져주고서 요거 구하라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건 안 할 거야. 얘랑 얘 사이에 대한 거리 최대값이야. 그림으로 대신하자. 우리 앞에서 했었어 그래. 점과 직선 사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거리 계산해. 그치? 중심거리에서 반지를 빼면 최소, 반지는 더하면 최대. 알고 있지? 그렇다면 중심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지름도 필요했겠지? 그것만 잠깐 연습해보자. 내가 계속 연습시키는 이유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 공식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보다 그냥 식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아직 공식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공식이 익숙해지면 좀 더 훨씬 더 빨라질 뿐더러 식을 쭉 정리해 나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지쳐나가. 우리는 과거처럼, 그 옛날에 과거 시험처럼 한 문제 던져주고서 그 한 문제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내에 25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다면 집중력도 아낄 만큼 아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 인간은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는데 계속 암기시켜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불러봐. 중심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2분의 루트에 4 플러스 16 플러스 12.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게 계산하시면 얼마야? 2분의 32. 그럼 4루트 2가 됐을 테니까 찍찍 지워지고 나면 반지름은 2루트 2가 됐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a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잊지 마시고, 아니 잊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죠. 얘는 가끔 가다 나와. 가끔 가다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서는